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로봇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이 좀 난다 싶으면 다 싹 다 고평가고요. 애초에 이제 평가를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실적이 악화돼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공략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 간단한 로보티즈 분석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어서 제가 후속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너무 희망적인 얘기 말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극단적이라 설명드렸잖아요. 돈 그래도 좀이라도 벌기 시작한 기업들, 성장이 진짜 가시화되기 시작한 기업들은 싹 다 고평가고 현재 그 이외에 뭐 나머지 기업들은 다 싹 다 적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 제대로 매출이 나는 기업은 정말 극소수인 상황인데 이유는 뭐냐? 경쟁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고요. 당장에 돈을 벌기에는 이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하드웨어 및 부품은 직접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거나 로봇 이제 본체를 만들거나 혹은 그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요. 중국에서 가성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웬만한 기술로는 웬만하면 이제 중국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중국의 제품을 납품하고 시장에 성장을 파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이걸 뚫은 게 누구냐면 이게 로보티즈가 뚫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건데 확실히 중국하고의 하드웨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뭐 초반에야 그나마 한국의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 보셨죠? 결국 가성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적당한 품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로봇들을 뿌려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가성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의 생산 체계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서 오고 저렴하게 공급되는 이 원자재 가격에서 오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제 비용 자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사실 중국에게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드웨어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는 내부에 들어가는 AI 로봇 컨트롤이겠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나름이겠지만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싹 다 미국한테 지겠죠. 사실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애초에 AI 기술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소프트웨어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밀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대기업을 기반에 둔 기업들이 그나마 좀 성장성에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로보티즈 얘기도 좀 동일하고요. 그나마 다들 알고 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에게 지분을 인수 받으면서 결국엔 인수합병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완벽하게 삼성그룹주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봇 기업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매출나는 기업들 잘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로보티즈는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살펴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LG그룹이 지분을 현재 7% 정도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그 개천에서 용난 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뭐 처음부터 뭐 LG가 바로 투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LG그룹이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LG그룹이 중간중간 기업이 힘들 때마다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꽤나 많았고 실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완성해가는 단계에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모지에서 사실 성공한 기업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 부분에서 판매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기업에게 부품도 납품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나
중국 기업들도 내재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은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좀 있다. 그리고 MIT와 피지컬 AI 공동 개발에 착수할 만큼 확실히 연구실 단계에서 사용되는 부품에 이제 현재 로보티즈라는 기업의 제품이 들어갈 만큼 뛰어난 제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업들한테 인정받고 있다. 기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스탠포드와 구글 딥마인드, 알로하 프로젝트에 채택되어서 실제 장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AI 워커라는 지금 현재 로봇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나 액추에이터 기술이 너무나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수출해야 되고 미국 쪽에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액추에이터 추가 생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통 이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인건비도 저렴하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 쪽으로도 수출하기에 적합하다고 좀 생각해서 그런지 해당 지역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게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요 매출을 보시면 근데 특징은 하나의 제품에 거의 몰려있는 모습이죠. 액추에이터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액추에이터에 거의 이제 로봇 관절이죠. 거의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잘 하니까 매출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중국에도 판매가 되고 심지어 미국에도 판매가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기술력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데다가 가성비가 높다라고 평가를 좀 받은 거라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판매 증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아직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막 상용화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부품을 잘 안 바꿉니다. 부품을 바꾸는 건 오히려 뭐 어느 정도 생산에 체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을 넘볼 때거든요. 가성비를 좀 따져야 될 때 보통 그런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 한미반도체 TC본더 장비를 계속 썼습니다. 변수 없이 계속 수율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죠. 로봇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액추에이터,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평가받고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로보티즈의 후속으로 이 대기업의 어느 정도 후광을 받으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술력도 인정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냐?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기업은 아쉽게도 없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은 하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바로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인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차에 직접 연관된 계열사는 아닙니다. 뭐 현대 그룹 자체가 애초에 이제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근데 그래도 현대 계열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이 대기업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대무벡스는 도대체 그럼 뭘 잘하냐?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동형 로봇들을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무벡스 제품 판매 비중을 좀 봐야겠죠. 그럼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냐라고 하면 물류 자동화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승강장 안전문 뭐 요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뭐 지하철 뭐 이런 데서도 승강장 안전문 사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물류 자동화. 이쪽에 이제 매출에 거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시면 승강장 안전문에 대비해서 봤을 때 봐도 매출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죠. 높은 비중으로 현재 물류 자동화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류 자동화가 뭡니까? 로봇이죠. 앞서 보셨던 이런 로봇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품은 누가 많이 사가냐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가장 많이 사가냐? 현재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요즘에 해외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진출 많이 할 때마다 이 물류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현대무백스의 매출이 껑충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연도별로 보시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밑에 보이시는 영업이익도 꾸준히 작년 대비해서도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도 중요한 건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의 해외에 진출해서 본토 안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을 수 있겠죠. 자세한 얘기를 좀 보시면요. 현대무백수의 수주 잔고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4년이죠. 493% 뛰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다 미국에 공장 많이 지었잖아요. 뭐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대무백수의 매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실적은 북미 등 글로벌 사업 영토 확장과 함께 지금 이제 타이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유통, 택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른 성과를 나타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도 핵심 사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실현해서 탄탄한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 연간 수주액 4천억 원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서 작년에 4,2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수주 잔액을 역시나 갱신했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수주가 들어온 게 더 빠르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수주 잔액이 쌓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연도에도 긍정적이냐? 뭐 작년까지야 그래 관세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지. 뭐 바이든 정부도 정부가 바뀌기 전에 보조 혜택 받으려고 뭐 공장 짓고,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과도한 관세를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 공장 짓는 거 알겠다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도에도 그럴 일이 또 일어나냐?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한국도 미국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25% 관세에서 15%대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투자를 선언했냐면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화 돈으로 하면 760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도 그래서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원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본토 안에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선박을 잘 못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조선 사업을 좀 탐내고 있죠. 조선 그리고 철강까지, 뭐 보통 이제 철강이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까지 이어지니까 철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금액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0조에서 600조 정도의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뭐 그냥 한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들하고 함께 미국에 투자하자라는 결론을 내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결국 미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공장 짓겠죠. 그 공장 지으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화 물류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국의 인건비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옮기는 건 사실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현대무백스의 제품 같은 것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이미 2년 동안 2023년, 2024년 동안 이 미국 현지 공장이 증설될 때마다 입증했던 것들이 현대무백스의 실적이니까 이번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스마트 솔루션 기업의 현대무백스가 최근 역대 1분기 실적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이제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올해도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미, 호주 등 글로벌 대형 수주 현상이 진전되면서 1분기 실적도 순항할 수 있었다며 7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미, 호주 등 2023년, 2024년 글로벌 대형 수주 등으로 2년 지금 이제 연속 연간 신규 수주액 4천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창사 이후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다 근데 또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로봇 기업들 중에 정말 거의 몇 없는 연속 3년 연속해서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결국 매출 영업이익이 증명된 기업들이 투자 자금들이 한쪽으로 좀 몰리거든요. 기술력, 엄청난 독보적인 무언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사실 밥을 먹여주진 않거든요. 심지어는 뭐 까딱 잘못하면 기술 유출에 중국이 이제 겸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꽤나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업들도 물론 뭐 후보 기업들도 물론 나쁘지 않죠. 그런 기업들도 제가 나중에 있으면 필요한 괜찮은 기업들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에게는 돈을 많이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매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흑자와 연속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현대 무벡스를 중심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뭐 기술력이 뛰어나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대기업에게 인수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중국 기업들한테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수출길이 열리는 기업들도 하나씩 생겨날 겁니다. 그런 기업들 돈이 벌리겠지만 사실 그런 기업들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심지어 어떤 기업이 선택받을지도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종목은 하나 관심 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한 3개의 종목 정도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 종목 하나, 소프트웨어 종목 하나, 그리고 현대무벡스까지 이런 물류 종목 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우선은 이 물류 종목 중에서는 현대무벡스가 너무 매력적인 상황이라서 이 기업 먼저 안정적으로 넣어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한 종목이 보이면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뵐 수 있으면 추가적인 종목 또 많이 내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준비할 수 있게 되면 더욱더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간단히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1부에서 이제 4부 동안 여러분들께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현재 로봇까지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많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담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시청하시면서도 뭐 하나라도 남는 영상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워낙 이제 4부 이제 4번의 이제 여러분들께 주제 4개의 주제로 시장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고 좀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고요. 여러분들께 다음에도 영상을 좀 만들 수 있게 되면은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뵙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금방 찾아뵐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성격이 급하다. 바로바로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재진의 지금 현재 주식 전략실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채널에서도 많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영력의 이야기가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해서 많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